그 다음으로는 이제 항생제 치료에 대한 건데 항생제 얼마나 쓰시는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. 폐렴에 대한 항생제 그렇게 오래 쓰진 않습니다.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고요. 보통 열이 떨어지고 임상적으로 반응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대부분 하루에서 이틀 정도 있다가 끊으셔도 됩니다. 뭐 증상이 계속 있는데 더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. 다만 폐에 농이 잡히거나 뭐 폐가 이렇게 괴사할 정도로 심하거나 구조적 폐 이상이라서 뭐 기관지 확장증이라든지 결핵으로 해서 폐가 좀 망가지신 그런 분들은 조금 더 항생제를 오래 치료하기도 합니다. 여태까지 제가 또 폐렴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안 걸리고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죠. 손 씻기, 마스크 이런 거 효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고 네. 감기 환자 많이 줄고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.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그런 비말을 통해서 전파되는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기 때문에 전파가 잘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계속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. 또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담배를 피면 기도의 그런 선모의 기능을 좀 떨어뜨리고 방어 능력을 좀 떨어뜨려요. 그래서 그 폐렴의 위험이 아무 질환이 없어도 담배만 펴도 한 4배가 올라간다고 해요. 그러니까 더 아픈 거죠. 폐렴이 더 잘 생기는 거죠.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왜냐면 균이 들어가도 그걸 방어의 능력이 조금 떨어지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담배를 피신다고 하면 금연을 하는 게 효과적인 폐렴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거고요. 네, 그리고 폐렴을 예방하는데 왜 독감 백신을 맞아야 되냐 하실 텐데, 그러니까 독감 같은 바이러스 감염이 있은 후에는요, 기도가 약간 환경이 변하면서 2차적으로 이제 있던 균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2차 폐렴이 생기는 경우가 더 독감 그 자체보다 위험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독감 자체를 예방해 그런 2차 폐렴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. 독감 백신을 맞는 것이 폐렴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. 가장 중요한 건 폐렴에 대한 백신을 맞는 거겠죠. 근데 폐렴 원인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모든 예방접종이 있는 건 아니고 가장 흔한 폐렴구균에 대한 이제 예방접종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맞으시면 될 것 같아요.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23가 다당질 백신과 13가 단백결합 백신이라는 게 있어요. 이 23가 백신은 프로디악스 뉴모 23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이고요. 13가 백신은 프리베나라는 이름으로 맞고 있는 백신이에요. 폐렴을 일으키는 폐렴구균도 아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한 90가지 정도 있다고 해요. 근데 그 중에서 아주 흔하게 폐렴을 일으키고 중증으로 갈 수 있는 23가지를 예방하는 게 다당질 백신, 23가 백신인 거고요. 13가 백신은 그 중에서 13개를 커버를 하는 백신입니다. 그러면 23가가 더 많이 커버하는데 23가만 맞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네, 그렇지 않습니다.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일단 23가랑 13가를 이제 커버하는 그 서브타입이 완전히 겹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함께 커버하려면 일단 2개를 다 맞으셔야 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23가 백신이 좀 더 좋은 백신처럼 보이긴 하는데 23가 백신은 비세포 반응만 유도를 하고 이제 다당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좀 항체가 나중에 이제 조금 많이 소진이 되면서 한 5년 정도 지나면 효과가 좀 떨어지고 또 다시 맞았을 때도 이렇게 막 항체가 더 많이 생기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. 네. 근데 13가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백결합체를 이용해서 다당질 함유를 많이 줄이고 또 비세포 반응뿐만이 아니라 T세포 반응이라는 걸 또 유도를 하는데 T세포는 또 비세포를 많이 끌어서 항체를 더 많이 만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이제 13가가 더 좋은 거죠. 항체를 더 많이 만들고 면역 기억을 유도하기 때문에 더 오래 갑니다. 그래서 우리가 평생 가는 백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효과가 오래 가기 때문이고요. 또 13가 백신의 좋은 점의 하나가 13가를 먼저 맞고 23가를 맞으면 23가의 효과가 증강이 될 수 있습니다. 가능하면 13가를 먼저 맞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예방접종 스케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은 폐렴구균을 한 번도 맞지 않았다. 그런 경우에는 아까 앞서서 13가를 먼저 맞아 23가 효과를 좀 더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13가 백신을 먼저 맞고요. 8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23가 백신을 맞습니다. 근데 23가 백신을 맞고 이제 5년이 지나면 효과가 좀 떨어지거든요. 그러면 또 65세 이상이 되면 무료로 놔줘요. 그래서 그때 가서 또 한 번 더 맞으시면 될 것 같고요. 23가 백신은 이제 오래된 백신이어가지고 맞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먼저 맞으셨다 하시면 그걸로부터 1년 간격을 두고 13가 백신을 맞으시면 되고요. 또 이걸 맞은 시점에서 또 5년 이후에 또 65세가 돼서 무료로 놔주는 백신을 맞는 시기가 됐다. 그러면 23가 백신을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누가 맞아야 될지
맞을지 또 말씀을 드리면요. 일단 폐렴의 위험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맞으셔야겠죠. 65세 이상이 되면 모두가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두 맞으시는 게 좋고요. 65세가 넘지 않더라도 만성질환자나 면역 저하자는 폐렴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맞는 게 필요합니다. 특히나 이제 만성 폐질환 환자 같은 경우에는 꼭 저희가 이제 진료 볼 때 폐렴 예방적 맞으셨는지 물어보고 챙겨 드리거든요. 왜냐하면 폐렴 위험이 10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. 네. 또 당뇨 환자들은 또 한 3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65세가 아니더라도 만성 질환자가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챙겨서 맞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. 그러면 또 예방접종이 하면 얼마나 예방되는지 또 상당히 그쵸. 궁금하실 것 같아요. 그래도 내가 맞았는데 네, 그러면 네. 다 예방이 되는 그쵸, 건가? 그쵸. 이런 궁금증. 저희 폐렴 입원하신 분들 중에서 나는 폐렴 예방접종 다 맞았는데 왜 걸렸어요? 라고 궁금해하시거나 아니면 예방접종 다 맞았으면 이제 폐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요?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네. 근데 사실 폐렴을 일으키는 균은 폐렴구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가장 흔하긴 하지만 폐렴에서 폐렴구균의 비율이 한 30~40%고 또 폐렴구균 예방접종 자체가 완벽한 게 또 아니잖아요. 이제 그래요? 네. 모든 예방접종이 완벽하진 않습니다. 담배가락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 50% 정도 예방이 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전반적인 폐렴은 한 사실 20%밖에 예방이 되지는 않아요. 그러면은 네. 원래 그 폐렴 예방 백신 자체가 50% 정도 예방을 하는데 네. 그 폐렴 중에서 폐렴구균의 비율이 또 30%니까 사실상은 20%. 그렇구나. 그러면 뭐 효과도 없는데 안 맞으면 안 되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아야 되는 이유는요. 침습성 감염이라고 해서 피를 타고 균이 돈다거나 아니면 이제 내수막염 같은 것들이 이제 폐렴구균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런 경우를 한 80% 정도 줄여준다고 되어 있고요. 또 폐렴이 걸렸을 때도 중증도와 사망률을 상당히 많이 낮춰준다고 되어 있습니다. 실제로 미국에서 그 담배가락 백신을 맞은 이후로 소아들이 이제 한 90% 정도 이런 침습성 감염이 많이 줄었고 네. 또 이제 노인에서도 한 50% 정도 줄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그런 중증으로 가는 폐렴구균 감염증이 상당히 예방률이 있는 겁니다.